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잠을 자고 옹알이를 하고 젖병을 스스로 쥐고 눈을 맞추고 혼자 서고 걸음마를 하고 스스로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이 모든 변화가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사실 아이의 두뇌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수천억 개의 두뇌 세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연결을 만들면서 아이는 발달합니다. 일생 동안 뇌세포 간의 연결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태어나서부터 새돌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기초공사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죠. 아이의 뇌세포는 경험을 통해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이에게 가장 많은 경험을 제공하는 가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이의 두뇌는 경험에 따라서 다른 연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다른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하기보다 아이 나름대로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아기는 아이와 가족의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시기라 할 수 있죠.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즐거워야 아이가 잘 발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아이의 발달을 잘 이해하고 아이에 맞춰서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는 먹고 자고 노는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반복하며 성장하죠. 이렇게 일상적인 일들은 아이를 발달시키기 위해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아이를 도와주고 새로 알게 된 것은 반복해 연습하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인지 가끔 걱정이 된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집에서 하는 활동들을 아이의 두뇌 활동에 영향을 주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집에서 엄마, 아빠, 가족이 아이의 발달을 돕는 집콕 놀이들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주게 되죠? 이 시간을 아이 발달을 촉진하는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기저귀 갈기 놀이를 시작해 볼까요? 기저귀 갈기 놀이. 현서가 쉬를 했나 봐요. 엄마가 현서 기저귀를 갈아주네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기저귀를 갈아볼까요? 기저귀를 갈면서 우리 아이의 발달을 돕는 방법.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먼저 잠깐 살펴보세요. 아이를 불렀을 때 엄마를 쳐다보나요? 기저귀를 갈려고 아이를 불렀는데 눈 맞춤을 잘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손으로 눈을 가렸다 떼는 깍꿍놀이 아시죠? 이번엔 감각을 배울 수 있게 해볼까요? 15개월에서 20개월 사이의 아이는 대부분 소변 본 것을 스스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변을 봤는지 엄마가 먼저 알아차리고 물어봐주길 반복하다 보면 자신이 소변을 봤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게 되죠. 베이비 사인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아요. 하이파이브처럼 말 대신 동작으로 하는 것이 바로 베이비 사인입니다. 서서 기저귀를 갈면서 균형 감각 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바지를 벗을 때 아이가 한 발로 균형을 잡고 서 있을 수 있게 해보세요. 다른 발도 똑같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저귀 늘어날 때 느낌을 쭉 하고 표현하면서 알려주세요. 이제 아이는 사물의 형태나 움직임을 묘사하는 의성어, 의태어에 흥미를 보입니다. 놀 때 엄마가 재미있는 소리를 내보는 것도 좋아요. 엄마가 내는 소리를 아이가 기대하게 되고 점차 소리를 따라할 수 있어요. 기저귀를 갈면서 후각, 촉각도 알려줄 수 있어요. 냄새에 대해서 동작으로 표현해보고 새 기저귀의 뽀송뽀송한 느낌도 이야기해주세요. 아이 기분이 좋아졌네요. 간지럼 놀이도 할 수 있어요. 간지럼은 아이를 긴장시키지만 집중하게도 합니다. 신체 부위를 알려주기도 좋아요. 놀이하듯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알게 되고 엄마 눈, 코, 입도 찾을 수 있겠죠?
기저귀를 가는 짧은 시간. 오늘부턴 아이를 위한 놀이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요거트 먹기 놀이. 아이가 요거트를 맛있게 먹고 있네요. 엄마들은 보통 요거트 뚜껑을 열어주고 먹여주고 묻으면 닦아주고 하게 되죠. 15개월 정도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숟가락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익숙한 음식, 간식을 먹을 때도 아이의 발달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살펴보세요. 아이가 숟가락을 스스로 사용하나요? 익숙한 음식의 이름을 알고 물, 까까 같은 한두 가지 음식 이름을 말하나요? 뚜껑이 닫혀 있으면 열어달라거나 맛있어서 더 달라는 표현을 하나요? 혹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집에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아이가 간식 먹는 시간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해진 시간에 간식 시간이라고 말해서 알려주세요. 간식을 줄 때 스스로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딸기 맛을 골랐네요. 이렇게 선택할 기회가 생기면 아이는 어떤 것이 나은지 판단하고 선택한 것으로 무엇을 할지도 생각합니다. 짧은 순간에 뇌세포의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 셈이죠. 아이가 요거트 뚜껑을 따기가 어렵나 봐요.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바로 도와주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시도하는 시간을 주세요. 그래도 요거트 뚜껑 떼는 건 좀 어렵죠? 스스로 해보려 했는데도 잘 안 됐을 때는 아이가 어떻게 하나요? 짜증을 내거나 도와달라고 엄마를 찾는 것도 아이의 의사 표현입니다. 혹시 짜증을 낸다면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현서가 스스로 해냈네요. 요거트가 묻은 뚜껑은 어떻게 하시나요? 혀로 날름날름 핥아먹는 것도 재밌어해요. 구강 운동도 된답니다. 혹시 아이가 숟가락이 뭔지 어떻게 쓰는 건지 알고 있나요? 현서가 한 손으로 그릇을 잡고 다른 손으로 떠먹네요. 간식을 먹을 때 소리도 이용해보세요. 호기심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얌얌, 쩝쩝 소리를 따라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엄마에게 달라고 했을 때 아이의 반응을 살피는 것도 재밌죠. 너무 맛있어서 엄마에게 주기 싫을 수도 있어요. 요거트를 먹는 시간이 여러 가지를 배우는 즐거운 놀이 시간이 되었네요. 책 보기 놀이. 엄마와 함께 책을 보는군요. 아이와 함께 책을 읽을 때 단순히 읽어주기만 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추가해보세요. 아이의 발달 상태를 알아보고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볼 때 어떤 이름을 말해주면 그림을 몇 가지 가리킬 수 있나요? 의성어나 의태어를 따라하나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면 책과 엄마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엄마의 공감을 얻으려 하나요? 현서가 혼자 책을 보고 있네요. 그런데 아이에게 책을 고르게 하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책 읽을 때는 아이와 엄마가 서로의 표정을 볼 수 있도록 비스듬히 옆에 앉는 게 좋습니다. 아이의 관심이 책과 엄마에게 번갈아 가게 해보세요. 책에 있는 글을 그대로 다 읽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가 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문장을 짧게 읽고 의성어, 의태어 중심으로 읽어주세요. 그림에 나온 사물이나 동물의 이름을 이야기해주면서 가리켜보게 도와주세요. 소리를 모방하는 건 힘들 수도 있어요.
아이가 소리를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마가 동물 이름을 말해주면 아이가 동물 소리를 내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임을 하네요. 이런 것을 상상놀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가 어떤 동물을 흉내내는 걸까요? 돼지 어디서 돼지? 책 내용에는 없지만 아이가 상상으로 추가적인 표현을 할 기회를 주세요. 아이는 자신이 스스로 표현한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우산 써서 우산 쓰세요. 비 온다. 우산. 책의 그림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지만 그림을 보면서 아이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고 표현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엄마와 아이의 놀이는 정말 중요해요. 즐거운 경험을 통해서 아이의 두뇌 세포가 많은 연결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발달을 돕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놀아볼까요? 3가지 집콕놀이 어떠셨나요? 배우신 놀이는 한동안 반복하시거나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계속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차츰 발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내 아이의 발달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아이를 잘 관찰하고 하나하나 기록해보세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과 후의 일도 같이 기록해보세요. 아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더 잘 알게 됩니다. 혹시 아이의 발달이 느리다고 느끼시나요? 이런 경우에는 혼자 걱정하기보다는 전문가로부터 발달 체크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를 꼭 받으세요. 소아과나 보건소에서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도 직접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진단평가는 소아과나 소아재활의학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폐가 의심된다면 소아정신과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장애인 복지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에서 발달평가를 받거나 적절한 조기 개입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이가 갖는 발달의 어려움을 되도록 일찍 알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의 두뇌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아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아이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일찍부터 해주세요. 많은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족이 아이 발달을 일상생활 활동을 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